안녕하세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엄주현 부장입니다. 오늘은 파스타 쉽게 사용해 보기라는 주제로 파스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파스타 5.5 세미니 속에 파스타 사용자 포털을 활용한 앱 배포 및 서비스 바인딩, 컨테이너 플랫폼을 활용한 앱과 서비스 생성 및 삭제 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파스타 사용은 파스타를 설치한 후 앱을 배포하고 서비스 연결한 후 앱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파스타 활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세미나에서는 앱을 파스타 실행 환경에 배포하고 서비스 팩 인스턴스 생성 삭제 및 바인딩하는 과정에서 파스타 새로운 버전인 5.5 세미니에서 추가된 기능 위주로 포커싱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세미나는 새로운 파스타 버전인 5.5 세미니 버전으로 파스타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이며 작년 2020년도 10월 14일에 발표했던 파스타 5.0 라비올리 버전으로 파스타 쉽게 사용해 보기 세미나의 신규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스타 5.0과 5.5를 간략하게 비교 설명하였고 그 중에서도 파스타의 새로운 버전인 파스타 5.5 세미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버전의 특징은 지난 2021년 2월에 공개된 CF 디플로이먼트 13.19 버전과 2020년 7월 22일에 공개된 쿠버네티스 1.8.6 버전을 베이스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업그레이드의 적용 및 서비스 호환성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한 보안 취약점 저축 또한 완료한 버전입니다. 또한 파스타 5.5 세미니의 가장 큰 특징은 파스타가 가벼워졌다는 점이며 즉 파스타 경량화를 위한 파스타 미니 버전도 5.5 버전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5.5 세미니의 구성도입니다. 파스타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발도구, 운영도구를 제공합니다. 즉, 파스타 5.5 세미니 버전은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컨테이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앱의 개발 및 배포, 실행, 운영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플랫폼 사용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파스타 포탈 배포 방법을 다양화하여 보쉬를 이용한 VM 배포와 CF 클리를 이용한 컨테이너 배포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스타 5.5 세미니에서는 파스타 전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쿠버네티스를 단독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 플랫폼 중에서 쿠버네티스 단독 배포는 파스타와 무관하게 컨테이너 플랫폼을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배포 방식이며 이 밖에 엣지 단독 방식으로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파스타 5.5 세미니 구성에서 파스타 경량화인 파스타 미니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5.5 세미니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동시키기 위해 클라우드 파운더리와 쿠버네티스 등 두 가지 오픈소스를 모두 사용하며 싱글 배포 기준으로 파스를 구현하기에 햅프록시를 포함하여 최소 15개의 VM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량화 버전 파스타 B는 단 4개 VM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경량화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이하수 리소스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소규모의 파스를 운영하는 데 적합하고 파스타의 도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스타 플랫폼을 배포한 후 파스타 포털 화면 구성은 파스타 5.5 세미니와 파스타 민 모두 동일합니다. 기본 장표부터는 본 세미나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파스타 5.5 세미니에서는 사용자 및 운영자 포털을 어플리케이션 및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플랫폼만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즉,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쿠버네티스 선택력 통합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털 설치는 앞장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경우 파스타와 파스타 민으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후 포털 화면은 파스타와 파스타 민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플랫폼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무관하게 단독 배포 및 엣지 배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세미나에서는 포털 설치보다도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컨테이너 플랫폼의 사용자 포털을 각각 이용하여 앱 생성 및 서비스 연결, 앱 배포하는 방법 등의 파스타 사용자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스타 5.0와 비교하여 5.5 세미니에 추가된 포털 기능으로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앱 생성 시 사용자에 포함하여 배포가 가능해졌으며 또한 화면의 그림과 같이 파스타 5.0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카스 서비스 형태로 쿠버네티스를 동작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파스타 5.5 세미니의 컨테이너 플랫폼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무관하게 컨테이너 플랫폼의 포털 화면을 통해 앱 배포를 위한 앱 및 서비스 생성 삭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파스타 5.5 세미니를 통해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포털로 쉽게 사용자 앱을 배포하거나 또한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을 이용해서도 쉽게 웹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부터 파스타 5.5 세미니에서 추가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파스타 5.5 세미니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용자 포털에 들어가기 위한 로그인 페인 주소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포털 설치 시에 시스템 도메인으로 사용한 포털 주소 또는 플레이파크로 체험하는 경우는 playpark.pasta.org입니다. 이렇게 경우에 맞게 사용자 포털 로그인 페이지를 접속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용자 포털 화면에 로그인하면 바로 화면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용자 포털에 대시보드 화면이 뜹니다. 대시보드 화면에서 파스타 조직명과 스페이스를 선택하여 해당 조직명과 스페이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에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보, 즉 실행 중인 앱과 서비스, 인스턴스, 메모리와 스토리지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용자 포털에서 카탈로그를 클릭하면 파스타에 설치된 앱 템플릿과 앱 개발 환경,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자바, 루비, 고 등 다양한 언어팩을 지원하여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서비스 환경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 메시지 큐 등 파스 내부 및 외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파스타 사용자 포털에서 앱 배포 및 서비스 바인딩 설명에 앞서
2번 파스타 5.5 세미니에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포털 화면을 통한 사용자 앱 배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 파스타 5.5 버전에 있었던 샘플 앱 배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자 앱도 포털 UI를 통해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활용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샘플 앱 배포 방법을 먼저 설명드린 후 사용자 앱 배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샘플 앱 배포는 먼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포털 대시보드에서 밑에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빈 영역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파스타 카탈로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에는 앱 템플릿과 앱 개발 환경 및 서비스 리스트와 설치 시 함께 설치되어지는 앱 개발 환경 리스트가 있습니다. 즉, 파스타 포털 설치 후에 관리자 포털에서 빌드팩, 서비스팩을 등록해야 사용자 포털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는 자바 온라인 앱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샘플 앱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바 온라인 앱 개발 환경을 전 페이지 화면과 같이 클릭하면 앱 생성을 위한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즈를 정할 수 있고 특히 앱 이름 생성에 있어서 유니크한 샘플 앱 이름을 생성해야만 샘플 앱이 생성될 수 있고 앱 이름이 앱 URL로 자동으로 라우팅 세팅됩니다. 세팅이 끝나면 샘플 앱 생성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샘플 앱이 생성되기 시작하며 다음 화면에서 같이 웰컴 CMF라는 샘플 앱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앱명인 웰컴 CF를 클릭하면 샘플 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다음 화면과 같이 나타나며 웰컴 CF 앱 정보 중에서 수정하고 싶은 앱 정보가 있으시면 예를 들어 인스턴스 개수, 메모리 크기, 디스크 크기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플리케이션 라우트 정보, 환경 변수, 이벤트 및 로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샘플 앱을 실행하기에 URL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앱이 실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앱을 바인딩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앱의 실행 결과 데이터베이스와 앱을 바인드하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샘플 앱과 서비스를 바인딩하는 방법입니다. 샘플 앱과 서비스를 바인딩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 생성을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생성은 화면에서 서비스 탭을 클릭하고 플러스 기호가 있는 빈 공간을 클릭하면 서비스를 생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파스타 대시보드 화면에서 왼쪽 메뉴 중 맨 아래쪽에 있는 서비스를 클릭하면 파스타에서 생성 가능한 서비스 리스트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서비스들은 파스타 관리자가 서비스를 생성하여 파스타 사용자 포털에 등록한 서비스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서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여 MySQL 서비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MySQL 서비스를 생성하는 상세 화면이 나타납니다. 생성되는 서비스 이름은 유닉해야 하며 만약 현재 앱 이름과 동일한 앱 이름이 기존에 있으면 서비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서비스를 앱과 연결 없이 시작하고 MySQL 서비스로 앱 이름을 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사양 스펙을 선택한 후 마지막으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MySQL 서비스라는 신규 서비스가 화면과 같이 생성됩니다. 그런 다음 앞에서 생성한 샘플 앱과 바인딩을 시작하면 됩니다. 서비스 바인딩을 위하여 파스타 대시보드 화면에서 앞에서 생성하였던
웰컴 CF 샘플 앱의 앱 네임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서비스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앱과 바인딩하고자 하는 서비스명을 선택한 후 연결 버튼을 클릭하고 서비스 연결 창이 뜨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앱 시작 창이 또다시 뜨면 그 창에서 재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재시작하는 이유는 재시작을 해야지 앱이 바인딩한 서비스를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앱을 재시작해야 하며 이 밖에 CF 리스테이지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앱이 동정할 수 있는 부가 요소를 모두 갖춘 형태인 드롭리를 새로 생성하여 바인딩한 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읽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에서와 같이 샘플 앱과 서비스가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 앱과 서비스가 바인딩된 세부 정보를 알기 위해 왼쪽 메뉴 중 환경 변수 메뉴를 클릭하거나 오른쪽 화면에 크레덴시얼을 클릭합니다. 먼저 크레덴시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서와 같이 샘플 앱과 서비스가 바인딩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환경 변수 메뉴를 클릭하면 세부 바인딩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바인딩된 샘플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URL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앱과 서비스가 바인딩된 앱의 출력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5.5 세미니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인 파스타 포탈의 사용자 앱을 생성하는 방법이며 앞서 말씀드린 샘플 앱 생성과 비교하여 들으시면 추가된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앱이 실행되어지는 조직명과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eduorg라는 그룹과 edu 스페이스라는 스페이스에서 사용자 앱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탭을 클릭하면 플러스 기호가 있는 빈 공간이 있고 이것을 클릭한 후 다음 화면에서 카탈로그 탭을 클릭합니다. 샘플 앱 생성에서 같이 카탈로그에서 파스타 설치 시 함께 설치된 앱 개발 환경 리스트가 있으며 사용자 앱 생성에서도 샘플 앱 생성과 동일하게 자바 온라인 앱 개발 환경을 통해 사용자 앱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앱 생성에 있어서는 샘플 앱 생성 방법과는 다르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앱을 등록할 수 있는 UI를 제공합니다. 즉, 화면에 보시는 탐색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사용자 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5.0에서는 샘플 앱만 등록할 수 있었으며 본인이 개발한 앱을 파스타에 올리려면 CF 클릭 명령어 또는 개발 도구를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파스타 5.5 세미니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파스타의 본인 로컬 환경에서 개발된 앱을 쉽게 파스타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앱 이름 입력란에 앱 이름을 입력하고 탐색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한 후 탐색기 창이 나타나면 여기서 본인이 파스타에 올리고 싶어하는 사용자 앱을 찾은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서와 같이 사용자 앱 란에 파스타에 올리고자 하는 사용자 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용자 앱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앱이 생성되고 파스타 대치보드 화면에 사용자 앱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스프링 뮤직 1이라는 사용자 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프링 뮤직 1을 클릭하면 이 사용자 앱에 대한 상세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샘플 앱인 웰컴 CF 앱과 동일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링 뮤직 1 사용자 앱에 대한 정보를 화면과 같이 확인 바라며 수정하고 싶은 앱 정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인스턴스 개수, 메모리 크기, 디스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앱에서의 환경 변수와 이벤트 및 로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URL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사용자 앱인 스프링 뮤직 1의 정상 앱 출력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파스타 5.5 세미니에서 사용자 앱을 신규 생성 배포하고 앱을 실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파스타 5.5에서는 이전 파스타 버전과 달리 사용자가 생성한 앱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포털에 추가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 앱과 서비스를 바인딩 하시려면 앞서 설명드린 샘플 앱에서 서비스 바인딩하는 방법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용자 앱과 서비스를 바인딩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인딩한 정보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파스타 5.0과 비교하여 5.5 세미니에 추가된 포털 기능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용자 포털에서 사용자 웹 배포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을 통해 앱 배포, 즉 앱과 서비스 생성 삭제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파스타 5.5 세미니를 통해 사용자는 포털 화면으로도 쉽게 앱을 배포하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고 다음 장부터는 파스타 5.5 세미니의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에 추가된 기능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은 컨테이너 플랫폼 단독 배포와 엣지 배포, 카스 서비스 배포 방법으로 설치되며 설치된 사용자 포털 화면은 각 방법에 의해 설치된 플랫폼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단독 배포 또는 엣지 배포 방식으로 설치된 사용자 포털에 로그인하여 앱을 배포하고 서비스 생성 및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플랫폼을 설치했다면 생성된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그인합니다. 여기서 카스 서비스 배포의 경우는 카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카스 서비스를 생성한 후 카스 서비스의 대시보드를 클릭하여 카스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단독 배포 또는 엣지 배포로 설치된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 로그인 방법은 먼저 컨테이너 플랫폼 설치 시 설정하였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 URL을 통하여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에 접속한 후 사용자 포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에 들어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려 가이드상으로는 워커노드에 배포해서 워커노드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기술해 드렸는데 CNI 플러그인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느 노드에 배포하든 어느 노드에 접속하든 관계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 화면에 로그인하면 바로 화면과 같이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 대시보드인 오버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와 리소스 커터스,
리미티드 레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특히 낸스페이스의 경우 내가 사용하는 특정 낸스페이스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템프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서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면 그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리소스 커터스 리미트 레인지에 대한 정보가 보여집니다. 참고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단독 배포 또는 엣지 배포하여 설치된 사용자 포털 화면과 카스 서비스로 설치된 카스 서비스 화면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 배포 또는 엣지 배포하여 설치된 사용자 포털은 화면 맨 윗부분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여 해당 네임스페이스 자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대시보드의 오버뷰, 액세스, 프라이버트, 레지스트리 등 나머지 화면 구성들은 모두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 클릭을 사용을 위하여 환경 설정인 액세스 탭을 클릭하면 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네임과 유저네임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플랫폼에서의 롤이 나옵니다. 여기 액세스 탭에서는 쿠버시티엘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이 나와 있으며 리눅스 또는 윈도우 OS 로컬 환경에 따른 쿠버시티엘 설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버트 레지스트리 탭이며 컨테이너 상의 배포 및 사용하기 위한 설정 정보를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앱 배포까지의 환경 변수 세팅과 야물 파일을 이용한 앱 배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 쿠버시티엘을 이용하는 것 대신 본 공개 세미나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사용자 포털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앱 배포 및 서비스 생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화면입니다. 워크로드 메뉴를 통하여 이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버뷰 탭을 클릭하면 컨테이너 플랫폼에 배포된 앱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 즉 디플로이먼트, 파스, 레플리케이터 셋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아직 이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화면을 통하여 앱을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배포되었던 앱에 대한 정보만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플로이먼트 탭을 클릭하면 기존 배포된 디플로이먼트 네임과 이에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와 배포에 사용하였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을 통하여 앱을 배포하면 이 화면에 배포된 디플로이먼트의 정보가 추가되어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실제로 배포된 화면을 통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파드 탭을 클릭하면 기존 배포된 파드와 이에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하는 노드 정보가 있으며 배포에 사용하였던 파드의 CPU 및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배포된 앱의 스테이터스와 러닝 상태인 것으로 보아 현재 파드가 구동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을 통하여 앱을 배포하게 되면 이 화면에 배포된 파드 정보가 추가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 실제로 앱이 배포된 화면을 통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크로드 메뉴의 마지막 탭인 리플리카 셋을 클릭하면 기존 배포된 리플리카 셋과 이에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하는 파드 개수 정보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기존에 배포되었던 앱이 리플리카 셋 1개로 구성했던 것과 같이 파드 개수에 대한 정보가 보이며 스테이터스가 러닝 상태로서 현재 파드가 구동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을 통하여 앱을 배포하게 되면 이 화면에 배포된 파드의 정보가 추가되어서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배포된 화면을 통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메뉴는 배포된 디플로이먼트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클러스 IP를 매핑하여 클러스 IP와 노드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 엔드포인트 정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기존 형성된 워드프레스 서비스가 엔드포인트인 300000 포트를 통하여 노드 포트를 타고 서비스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여지는 다른 서비스들의 엔드포인트에 해당되는 포트 번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메뉴 화면에서 앱이 배포되면서 사용하였던 퍼시스턴트 볼륨 클래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템프 네임스페이스에서는 퍼시스턴트 볼륨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나타나지 않으나 예를 들어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 퍼시스턴트 볼륨 클래스를 구성했던 것을 참조하면 퍼시스턴트 볼륨 클래스 네임스페이스의 스테이터스와 볼륨 정보가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탈을 이용한 FF4를 화면 캡처 결과를 통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F4를 위하여 가장 먼저 화면에 보시는 디플로이먼트 화면에서 생성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F4 시 사용할 디플로이먼트 야물을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야물에는 메타데이터의 네임, 즉 디플로이먼트 네임을 정의하고 여기서는 배포할 앱을 Your Nginx 디플로이먼트 이름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플리카를 3으로 세팅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야물을 디플로이먼트 생성 화면의 빈란에 기입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등록창이 뜨면 리소스 등록을 위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리소스 등록을 위한 최종 확인 창이 뜹니다. 여기서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앱이 생성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Your Nginx Deployment 앱이 생성되었고 이 앱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 앱명인 Your Nginx Deployment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배포된 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앱이 3개의 파드에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앱의 컨테이너가 속한 파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화면과 같이 파드 탭을 클릭하고 앱이 실행되고 있는 3개의 파드 각각의 실행 상태와 CPU, 메모리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앱의 레플리카 셋 정보를 보기 위해 레플리카 셋 탭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3개 파드를 포함된 상세한 레플리카 셋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앞서 배포한 엔진X 앱을 통하여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배포되면 서비스와 엔진X 앱이 바인딩이 되고 외부에서 엔진X 디플로이먼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엔진X 서비스를 Your Nginx SVC로 네이밍하여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비스를 생성하는 화면이 나타나며 서비스 생성 야물이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야물에는 메타데이터의 네임, 즉 서비스 네임을 Your Nginx SVC로 정의하였고 여기서는 앱에 대한 HTTP 접속을 위해 인그레스 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에 노드 포트로 익스포즈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드 포트는 31111로 배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YAML을 서비스 생성 화면에 빈란에 기입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리소스 등록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리소스 등록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가 생성되며 배포한 앱과 바인딩됩니다. 유어 엔진엑스 서비스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특히 이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에서 생성된 앱의 실행 URL과 앱이 실행될 포트인 31111 포트를 확인한 바랍니다. 또한 생성된 앱의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 앱면인 Your Nginx SVC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생성된 서비스의 상세 정보와 앱과 바인딩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벤트 탭과 야물 탭을 클릭하면 앱의 이벤트와 야물 정보를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된 앱을 실행하기 위하여 앱의 URL을 인터넷 창에 입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배포된 앱과 바인딩된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에서 앱의 실행 포트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31111 포트와 함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 URL을 입력하면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에서 배포된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된 서비스를 먼저 삭제한 후 이어서 생성된 디플로이먼트도 함께 삭제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삭제를 하려면 왼쪽의 서비스 메뉴에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후 생성하였던 Your Nginx SVC 서비스명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서비스 상세 화면이 나타나고 화면의 밑에 부분에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서비스 삭제 전 서비스 정보, 즉 파드 정보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인 리소스 삭제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이어서 리소스 삭제창이 뜨면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가 삭제하게 됩니다. 서비스 삭제하기는 화면에서 같이 서비스 리스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Your Nginx SVC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된 디플로이먼트 삭제 방법입니다. 디플로이먼트 삭제 전에 먼저 생성된 디플로이먼트를 확인합니다. 확인은 화면의 왼쪽 메뉴 중 워크로드 메뉴를 클릭하여 디플로이먼트의 오버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생성했던 디플로이먼트 네임과 디플로이먼트 생성 관련 파드 구성 정보, 레프리카 셋 정보를 화면과 같이 각각의 해당 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고 디플로이먼트 삭제 전에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정보들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생성했던 Your Nginx 디플로이먼트 이름의 디플로이먼트를 삭제를 위하여 오버뷰 탭이나 디플로이먼트 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해당 서비스 네임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디플로이먼트 상세 화면이 나타나고 화면의 밑에 부분에 삭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인 리소스 삭제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리소스 삭제 창에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디플로이먼트가 삭제하게 됩니다.
디플로이먼트 삭제는 화면에서와 같이 디플로이먼트와 파드 그리고 레플리카 셋 탭을 각각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고 앞에서 생성하였던 Your Nginx SVC 디플로이먼트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나의 마지막 내용으로 포탈 사용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으며 포탈 사용 가이드 안내에서는 사용자 포탈 외에 운영자 포탈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미나 내용 외에 파스타, 즉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또는 컨테이너 플랫폼 포탈 사용을 위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파스타 홈페이지에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포탈 사용 가이드와 다음 화면에 컨테이너 플랫폼 포탈 사용 가이드를 각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